이곳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호인 원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인재와 함께 이 원인재 인천 이씨들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가 함께 자리 잡고 있기도 한 곳이죠. 이곳에서 한 300m 지점에 원인재역이 있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원인재라는 곳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원인재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언뜻 보면은 커다란 왕릉 같은 그런 무덤처럼 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산 같기도 한 곳이죠. 사실 이곳은 예전에 섬이었던 자리입니다. 일명 까치섬 혹은 간치도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문학산 줄기가 한방매를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적십자 요양원 앞에 솔밭마을, 솔밭마을 앞에 자리죠. 그래서 경원대로에서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산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그 바다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작은 섬,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연화부스지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화부스지라는 이 연화를 따서 연화중학교, 연화초등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혹은 거북구형이다. 그래서 거북이가 입수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뜻에서 거북형이라고 부릅니다. 1년 내내 전국의 풍수 전문가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풍수를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화부스지나 거북형에 실제로 묘가 쓰여지거나 그래가지고 후손이 잘된 사례로 가장 꼽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 정상에는 이허겸의 묘가 자리 잡고 있고요. 고려시대 현종시대 때 상서 좌복야를 지냈는데 이분이 시급 3,000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도 함께 했던 호족이었고요. 또 신라시대 때 인천을 소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이허겸의 조상 이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쓴 후에 문종임금에서부터 인종임금까지 7대에 걸쳐서 왕비거나 혹은 왕의 어머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을 7대 어양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7대 어양이란 이름을 만든 그런 사람이 이허겸이고 이허겸의 묘가 이곳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허겸의 후손들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원인재 건물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허겸의 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묘는 섬 꼭대기에 있는데 성물은 섬에 기슭에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고 썰물이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렇게 남동쪽을 바라보면서 성물이 있습니다. 이 성물이 묘 앞에 있지 않는 이유는 연화부스지이기 때문에 연꽃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연꽃이 가라앉거나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연꽃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물들을 무덤 멀리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연꽃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허겸의 묘가 있겠는데 이허겸의 묘는 고려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담장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허겸이 언제 사망했는지는 정확하게 문헌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종 임금 때 자신의 사위인 김은부가 현종의 장인이 됩니다. 이허겸의 딸이 김은부에게 시집을 갔고 김은부가 현종과 친해져서 김은부의 딸들이 현종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허겸은 고려시대에 이제 외척이 되는데요. 외척이 된 이허겸에게 현종 임금은 시급 3,000호를 내리는 등 굉장히 후하게 그리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허겸의 손자인 이자연은 고려 문종 시대에 해동공자 최충과 함께 오른팔 왼팔이 되죠.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역할을 했던 최충과 이자연은 문종 임금 시대를 고려의 최전성기로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자연은 이제 그의 딸들 3명을 문종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세 딸이 문종의 비가 되고, 그 중에 인해순덕태후라고 하는 첫째 딸이 인해순덕태후가 되면서 순종, 선종, 그리고 숙종,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걸출한 인물과 3명의 왕을 탄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자연은 경원 개국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경원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천이 미추홀이었다가 고구려 때 매소홀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소성이 되는데, 그 소성이란 이름을 경원으로 바꾸게 만든 사람이 이자연입니다. 경원이라는 말은 경사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죠. 기쁨의 고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허겸의 묘와 원인제를 지나는 이 대로는, 즉 연수구 동막 앞에서부터 부평역 앞까지 이르는 이 대로 이름이 경원대로인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자연 이후에 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자겸은 고려 예종 그리고 인종 때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들였던 사람입니다. 특히 고려 인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나서 고려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그 장본인 이자겸을 친위구태타를 통해서 이자겸을 몰아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인 것이죠. 이자겸이 영광으로 유배를 가서 임금에게 진상한 것이 조기꾸러미인데, 그것이 그 유명한 영광굴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의 7왕에 걸쳐서 왕실을 좌지우지했던 인천 이씨들, 그들을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의 한 축으로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허겸인데, 이 이허겸의 묘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제 속설을 낳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단장되었지만 이허겸의 묘가 1000년 이상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 묘를 단장할 때 이 단장을 위해서 저 돌들을 땅에 이제 깊게 박아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변을 일정 정도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제 주변을 조금 파게 되었는데, 묘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기와장들이 켜켜이 이제 세워져 있는 기와장 형태들로 이 관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장묘라고 하는데요. 담장묘. 이 담장묘 형태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왕실이라든지 또 그 귀족들의 무덤들에 사용되는 하나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묘가 이허겸의 묘라는 것, 그리고 1000년 이상 된 고려시대의 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이시의 중시조인 이허겸을 모시는 제실은 원인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인천의 옛 이름이 인주 아닙니까? 인주는 인종임금 때 자신의 어머님의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경원을 인주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천 이씨들은 인자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원인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신기마을이라고 하는 지금의 인천여고와 주공아파트 일대가 지금 원인제가 있던 자리입니다. 1987년에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원인제를 이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까치섬 옆에 매립지, 이 매립한 땅 800평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제를 이관할 수 있는 비용도 제공을 해 주어서 같은 소재들을 가지고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종중에서는 이 원인제 건축과 함께
좀 더 많은 이제 문중들이 함께 시제를 지내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강당과 여러 이제 부대 건물들을 함께 한옥들을 짓게 되어서 지금의 원인재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약 2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옥 건물들을 짓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면을 가지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량가 뭐 몇 칸짜리로 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됐었다고 하죠. 그런데 상당히 현대적인 그러한 디테일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옥의 그런 방식과 시스템이지만 보다 더 정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면을 이용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와 보시면 저 지붕의 멋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 지붕을 보시면 은은한 녹색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을 바탕에서 받치고 있는 짙은 회색이 그 녹색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지붕의 재료가 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동기와를 써가지고 지붕을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시간이 지날수록 지붕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와는 가볍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500년, 600년, 1000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건축비는 훨씬 많이 더 늘어났지만 이 건물을 오래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종중의 그런 생각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갯벌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 15m, 20m까지 깊은 그러한 이제 그 구조물들을 심고 그 구조 위에 튼튼하게 또 두께가 굉장히 가는 그러한 이제 그 콘크리트를 바닥에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근대적 우리의 그 전통적인 한옥 건축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전국의 한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원인재의 자랑 중에 하나는 쌍명제 이인노 선생님의 문학비입니다.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빛나는 이인노 선생은 시와 서평으로 유명했습니다. 본인이 쓴 시도 굉장히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쌍명제집, 파한집이라는 책들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파한집에는 심심풀이로 적는다 해서 파한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파한집에는 많은 시들이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하고 당대에 다른 사람들의 시들을 또 평하는 서평이죠. 일종의 시평. 그래서 시와 시평의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문장가 우리 이인노 선생이 인천이시, 즉 인주이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문학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인노 선생은 계양의 서기로 오셔가지고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인노 선생의 문학비를 인천시와 관련된 곳 어느 곳에도 설치할 수가 있었겠죠. 혹은 계양에 설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이곳에 이인노 선생의 문학비가 건립된 데에는 그 당시 인천대학교 교수였던 국문학과 교수였던 우케제 선생님의 애쓴 그러한 이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케제 교수께서 이제 국문학자이시고 한학자이신데 그 이인노의 문학비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많이 의논할 때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